만약 미국에서 세종대왕님의 업적을 가져와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나요? 물론 뿌듯하긴 한데 니네가 알면 얼마나 잘 안다고 만들어? 이상하게 왜곡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도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려 예수님을 주제로 한 영화를 한국이 만들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높은 퀄리티에 극찬하던 미국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는 소문인데요. 대체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얼마 전 4월 20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로 이를 기념하는 축제일인데요. 이날에 맞춰 한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더 킹 오브 킹스. 한국에서는 예수의 생애라고 불리죠. 이 영화는 예수의 전반적인 생애를 다루며 그가 겪었던 고통, 슬픔, 즐거움을 모두 담은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의 나라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를 하자마자 엄청난 성적을 달성했는데요. 미국의 영화 흥행 집계 사이트에 따르면 이 작품은 상영한 지 하루 만에 701만 달러, 즉 우리 돈으로는 1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단숨에 박스 오피스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의 극찬이 이어졌죠. 이것은 내가 본 최고의 영화 중 하나였습니다. 영화 그래픽이 특히 마음에 들었고 이야기가 전달되는 방식이 너무 훌륭했습니다. 이런 멋진 영화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꼭 봐야 할 작품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낸 것은 놀라웠고 영화는 아주 잘 완성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용하고 개인적인 순간을 원했기 때문에 이 영화를 혼자 보았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기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은 잘 묘사되었고 예수가 겪었을 고문을 너무 생생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되게 전달했습니다. 이런 극찬들이 이어졌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영화의 완성도에 대한 칭찬이 어마어마하게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극장의 출구조사 격인 시네마스코어에서는 최고 등급인 A+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킹 오브 킹스. 이 최고 등급인 A+는 지금까지 총 128편 밖에 없다고 하니 엄청나게 대단한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 관객들이 놀란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화가 끝나면 급하게 자리를 뜨는 한국 사람들과는 달리 외국 사람들은 영화 크레딧까지 지켜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영화 크레딧이 올라갈 때였습니다. 당연히 외국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할 것 같았는데 한국 분들의 이름이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영화는 한국 제작진이 만든 한국산, 즉 한국 영화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인데요. 배급만 미국에서 했을 뿐 기획과 제작, 스태프 전부 한국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인들의 피와 땀이 담긴 이 영화는 2025년 4월 27일에는 개봉 17일 만에 북미 수익 5,451만 달러, 즉 759억을 달성하며 종전에 1위였던 기생충을 넘어서 한국 영화 역사상 북미에서 가장 흥행한 영화 기록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정말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킹 오브 킹스를 연출, 제작한 장성호 감독은 한국 애니메이션이 미국에서 성공하겠느냐 그것도 종교물이 되겠느냐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같은 말도 들었죠. 제가 아무리 북미를 타깃으로 한 영화라고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라고 얘기했는데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애니가 미국에서 되겠냐며 비아냥받는 시절이 있었죠. 이런 취지로 한국의 성공에 대해 딴지를 거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한국이 두각을 드러내기 전에는 명실상부 애니메이션이라 하면 단연 1위였던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은 한국 때문에 흥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치트키를 써서 흥행에 성공한 것이라고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이런 논란 따윈 신경 쓰지도 않는 듯 한국을 극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 또한 일본의 견제는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애니메이션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한국만의 독창적인 스토리와 뛰어난 기술력 덕분인데요. 현재 일본 애니메이션은 거의 발전을 해오지 못한 채 비슷비슷한 애니메이션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특징은 판타지인데요. 시간을 달리는 소녀, 토토로, 쟁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일본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애니메이션들은 보면
하나같이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는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가진 소녀의 이야기, 토토로는 숲의 요정을 만난 두 자매의 이야기,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금지된 신들의 세계로 빠져버린 소녀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눈을 사로잡기는 좋지만 감동적인 부분이나 교훈적인 부분과 같이 스토리텔링 측면에서는 한참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난 후에 그다지 큰 여운이 없는 게 특징이죠. 하지만 한국의 애니메이션 테일리의 경우에는 노동운동가로 자신의 몸을 불태우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쳤던 전태일이라는 인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렇기에 감동적이면서 현실적인 느낌과 사회적인 메시지까지 담겨져 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게다가 위에서 말씀드렸듯 한국 애니메이션은 기술력까지 극찬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크리스 웨지 감독은 한국의 애니메이션에 대해 한국 애니메이터 실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한국 애니메이션은 과거에는 하청 수준에 불과하다는 인식도 있었으나 지금 방영 중인 미국 TV 애니메이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 올랐다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진가를 여전히 한국인들만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킹 오브 킹스도 개봉되기까지 엄청나게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장성호 감독이 대표로 있는 모펙 스튜디오 또한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데 이걸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막대한 제작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처를 알아보려 하는데 미국 영화계 지인들이 이 영화 기획을 듣고서는 이건 무조건 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헐리우드 대형 스튜디오에서 투자를 받을 경우에는 크리에이티브 권한과 판권이 한국의 손을 떠나고 그 공을 모두 미국 회사가 가져갈 우려가 있어 장성호 감독은 끝까지 한국에서 투자처를 찾은 것이죠. 하지만 한국 투자처들은 한국 애니메이션이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먼저 개봉한다고 그게 되겠어 라는 반응들이 많았고 투자를 받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 아직까지도 몇몇 한국 시청자들 또한 여전히 애니메이션을 저연령층이나 보는 유치한 매체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불굴의 한국인답게 우여곡절 끝에 투자를 받은 장성호 감독. 그는 마침내 국내 자본, 기술, 인력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결심했던 것을 이뤄낸 것이죠. 그 덕에 엔딩 크레딧에도 당당히 한국인들의 이름이 올라가고 또 한 번 한국의 위상을 미국에 알리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더빙에 참여한 배우이자 영화 감독,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모두 출중한 케네스 브래너는 미국에서 태어나 예술을 더 잘 아는 내가 썼어도 이런 각본이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영화와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의 수준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왔고 그걸 인정받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곧 봉준호 감독도 극찬한 애니메이션 영화 이별의 필요한이 5월 30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별의 필요한은 미래 2050년 서울을 배경으로 탐사를 꿈꾸는 난영과 음악인의 길을 접은 제이가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로맨스물이라고 합니다. 봉준호 감독은 이 작품에 대해 우주와 일상을 감싸 안는 섬세한 시각적 완성도라는 추천평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특히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25년 후의 이야기를 그려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이끌어내고 있죠. 이 흐름을 타고 앞으로도 한국의 애니메이션이 더욱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